시간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억지로 늘리면 늘릴 수 있는데 30분 안에 3세트를 해야 되거든. 근데 문학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작품을 하나하나 해설할 필요는 없어, 그치? 결과론적으로 연계됐던 작품들은 만약에 지금 이 수업이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한 거라면은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린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뭐만 생각하자? 이 문제들을 어떻게 빠르게 해결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서 문제 구성을 한번 보자면, 자, 선생님은 이 문제 세트를 이런 순으로 접근해 갔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죠. 문학이니까요. 봤더니 북방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딱 튀어나왔고 오케이 좋아, 이 문제 분명히 단독 문제가 있을 건데 라는 생각 들지 않냐? 해본 계속 그려왔으니까. 자, 단독 문제가 몇 번인가 빨리 봤더니 24번이잖아. 그럼 24번은 바로 점프를 해야죠. 자, 그럼 그 순서대로 가봅시다. 봅니다. 기억부터 비읍까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야. 그죠? 자, 먼저 기억. 나는 떠났다. 화자의 상황. 그치? 그리고 상황에 따른 태도 보면되는 거죠. 부여를 숙치는 발해를 블르르르르르. 자, 화자가 공간으로부터, 원초적 공간으로부터 떠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 떠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대?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제 없지? 다만 이런 선지를 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주의, 차분하게 두 번째, 끊어가며 읽어주세요. 이거 하나만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는 작품이니까 하면서 너무 건너뛰다가 단어 하나 잘못 꼬여있는 거 판단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요즘 오답을 만드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지만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될 건 다 맞는 말인데 한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우리 많이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으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1번 오케이. 2번 내가 떠날 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무슨 법이라고 했었어 이거? 우리 수업 다 했던 거잖아. 의인법이라며. 그치? 의인법을 사용함으로써, 자, 2번 선지 보세요. 의인하는 자연물을 제시해서 맞지?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 없죠? 자연물이 슬퍼한 게 아니라 원래 실은 내가 슬퍼한 거니까요. 세 번째, 오로촌이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 나를 나와서 울던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보내는 동양 사람들의 어떤 슬픔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내용이었어. 다 선지 보세요. 디귿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제시했대요. 여기까지 맞나? 통사구조가 똑같죠? A 하던 누구를 기억한다, B 하던 누구를 기억한다. 그리고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 없잖아. 4번 갑니다. 이 녀석은 리을 미음인데, 야, 이것도 그냥 우리 수업할 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 아니야? 오케이.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 없이라는 구절.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무슨 얘기였죠? 편안하고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었다는 얘기. 그리고 하지만 개소리에 놀라고 사람한테 절했다는 얘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정리했어? 편안하지만 굴욕적인 삶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런 삶의 끝에서 시간이 지나자 나는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면 이때 시름과 슬픔은 분명히 다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선지 봐봐.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맞잖아요, 여기까지. 반복은 무슨 뜻인데 똑같은 식구를 사용했다. 변주는 뭔데?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구절로 만들진 않았다. 됐고, 통해 상반된 상황이, 오케이, 상반된 상황까지 맞아요. 그런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이라고? 시간의 얘들아, 추이가 뭐야? 흐름이죠, 그냥.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대. 이게 말이 되니? 이게 합쳐지는 얘기야? 내가 원래 머물던 북방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 이쪽으로 왔어.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굴욕적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기로 했지. 돌아갔는데 이제 돌아갔더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 근데 이게 합일이 되는 과정이야? 안 돼. 너무 쉽게 가야지. 4번이잖아. 됐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길게 드렸지만 이 정도 문제면은 30초도 조금 너무 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거보단 더 걸리던데요?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익숙하게 쉽게 풀어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야, 이 정도까지 대놓고 나온다고? 심지어 우리 지금 아직 보진 않았지만 소설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끝낼 거야. 소설 지문 어땠다고? 아니, 지문도 똑같이 냈잖아. 오케이? 이런데 뭐 할 말이 있어. 날로 먹어야지. 그지? 자, 마지막 5번에
비읍에서 없다. 뭐가 없다? 힘은 없다. 나의 자랑 힘은 없다란 말을 했었죠. 없다와 그 앞에 연결된 시절들을 통해서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이렇게 가 단독 문제를 풀고 두 번째, 나는 낯선 작품인데 낯선 작품이 등장하면 분명히 뭘 준다?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준다. 그 가이드라인이 됐던 게 몇 번 문제? 25번 문제에 보기 드가 되겠죠. 가봅시다. 다 주고 시작할걸? 우리 많이 봐서 알잖아.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오케이. 화자의 정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화자래요. 그러면 성년이 된 화자를 말을 썼다는 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회상구조겠구나. 그치? 성탄제 그런 작품 기억나시죠? 오케이.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 이건 뭐예요? 대상이네? 성년이 된 화자가 얼음 밑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합니다. 오케이, 가자. 성년이 된 화자가 얼음 아래에 물고기를 보며 어디를? 생가를 떠올린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연동되는 거고 얼음 아래에 있는 물고기에 모여있는 모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겠지. 저걸 보고 있자니 내 옛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판단하면 되네. 자, 우리가 이런 구조 많이 보잖아. 과거 회상, 유년 시절의 추억이잖아. 그럼 유년 시절의 추억은 다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아니지. 알 수 없는 거지. 어떤 작품은 행복했고 어떤 작품은 쓸쓸했고 어떤 작품은 춥고 배고팠겠지. 얘는 뭔지 스탠스만 보면 게임 끝난 거야. 가자.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 여리저리를 봅니다. 그리고 물고기네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지죠.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며, 그렇지, 자기 자신이 물고기야. 시작했어. 너무 오래 걸려서.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는 자신. 시린 기억이라는 말을 썼어. 무슨적 심상이야? 실이다. 실이야. 촉각이잖아.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그다지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차가웠던, 쌀쌀했던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시구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를 읽어보자면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 거니? 깨졌니? 안 깨졌어. 오씨. 조심해. 자, 참고로 선생님이 와이프 아이폰 미니 막 처음 나왔을 때 사줬거든? 핑크,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필름 발라주겠다고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갔다? 왜 먼지 없는 데서 하려고. 타일에 떨어뜨렸거든? 즉시 깨짐. 받은 첫날. 절대 저 살기 싫은데. 살기 싫지? 참고로 내가 선물로 사준 거잖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보호 필름 발라줄게 이러면서 가지고 들어가서 아작을 내놔가지고. 근데 와이프도 기분 안 좋지. 아무리 그치 리퍼를 받아도 어쨌든 새 거가 아니잖아 이제는. 뒤통수 땡겨. 그때만 생각하면. 아무튼 조심하세요. 자, 겨울아침 원기를 열어 물가에 이르렀다. 화자의 청소 이동.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문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얼음 틀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 그죠?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환했다. 나의 생각 같았다. 오, 좋아요. 화자가 관찰하는 이 얼음 안의 물고기가 나의 생각 같았대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흩어졌다. 이 말 때문에 뒤에서 오답이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흩어지는 거 왜 흩어진 거야? 아니, 내가 얼굴을 들이미니까 위에서 뭐가 그림자가 지니까 물고기가 놀라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거겠지. 그 흩어진 건데, 잘 봐.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고요?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돌고. 자, 무슨 마루예요? 찬 마루에서 어떻게 그네끼리 놀고 있대요. 그네끼리 무슨 뜻이에요? 설마 그네를 탔다는 얘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그네들, 자기네들끼리. 맞지? 자기들끼리 이거 주의하라고 쓴 거야? 찬마루에서 놀고 있었지? 다음 또 어미들은 물속에 쌓인 돌과 돌 틈새로 그걸 가장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그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 있지. 자, 어미들은 어디에? 비좁은 구석에 뭔가
급한 국리를 하고 있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급한 국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말이겠지. 지금 유년 시절의 추억은 차갑고요, 좁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맞아? 단어도 뽑아내시고요. 그리고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 속 시린 물고기, 시린 물 속에 시린 물고기라고 하는 시리다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곱하기 2죠. 유년 시절에 관련된 추억이 그만큼 쓸쓸하고 추운 기억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시였다. 됐죠? 내용 판단 끝났다면 자, 뒤에 있는 선지로 가봅시다. 딱히 어려울 문제 없습니다. 1번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방은 자신의 생각랑 겹쳐지는 거 맞잖아. 이런 식이잖아. 보기랑 연결만 잘하면 돼. 자, 4번 바로 점프합니다. 4번 잘 봐.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국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왜 따로 지내냐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기는 유년 시절에 왜 따로 보냈니? 왜 따로 보냈니? 아니지, 틀렸지. 뭐 때문에? 이 녀석의 답의 근거는 뭔데? 자기들끼리라며 내 형제 자매랑 같이 어울려 놀고 있었던 건 맞아. 근데 이 왜 따로가 왜 튀어나오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흩어졌다 때문에. 시를 설렁설렁 읽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케이? 새끼들끼리 모여있고 큰 물고기는 막 돌투면서 박혀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문제 25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몇 번 문제가 풀릴까? 자연스럽게 23번 문제도 풀리는데 23번 문제의 키워드는 이거잖아. 태반이랑 생가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 근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 실은 우리가 문제 푸는 순서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긴 했지만 23번의 태반 얘기는 가작품의 단독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만 먼저 쫙 판단해버려. 그리고 그 중에서 맞는 걸, 즉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를 판단하러 오는 게 좀 빠른 방법이라고 했었죠? 왜? 하나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라도 덜 읽고 싶은 거야. 하나라도 빠르게 풀고 싶은 거야. 알겠죠? 가자. 태반만 생각해. 가의 화자. 태반은 상실감인가? 상실감 맞지? 왜? 내가 과거의 추억을 기대하면서 온 거잖아. 근데 돌아와 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상실감 맞고. 2번 소외감은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아닌 것 같은데 그 맞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약간 세모지. 근데 선생님은 세모일 땐 즐거운 마음으로 넘어가. 왜? 뒤에 X 여러 번 말했죠. 그죠? 3번 이별을 수용하니 이게? 땡. 4번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니? 땡. 5번 생명의 섭리를 지향해? 아니잖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하자. 그럼 1, 2번만 남았는데 1번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맞죠? 서글픔이잖아. 추웠던 시렸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2번 나의 화자는 수치심을 떠올려? 수치심의 근거가 어디 있어? 없지? X 맞지? 그래서 답을 1번 빠르게 잡고 넘어가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26번은 이번에는 다작품 수필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이것도 그냥 본 김에 미리 할까요? 이번엔 A는 다 확인할 수 있잖아. A가 뭐였냐면 이 창문, 살얼음 창문을 말하는 거였어. 그렇죠? 창. 가자. A만 판단. A는 화자의 불안을 심화합니다. 맞나요? 왜 끄덕여? 불안을 심화해? 화자가 지금 불안해?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면 불안하니? 아니지. 그게 아니지. 부정적 감정이라고 무조건 같은 거라고 판단하지 말아요. 알겠죠? 불안한 거랑 떠올리는 건 다른 겁니다. 땡. 2번 이상향 말도 안 되죠? 땡. 3번 A는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래. 말도 안 되죠? 무슨 책임감이야? 땡. 4번 B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이건 모르겠지. 냅두고 가자. 5번 A는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대. 자,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뭘 조심하라고 했어? 대상, 객체, 주체, 상대 같은 말 나오면 꼭 짚고 가라고 했었어. 지금 A에서의 대상은 뭐예요? 물고기죠. 창문을 통해서 물고기를 본 거잖아. 근데 다시 정리. 물고기를 새롭게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뭐였어? 얼음을 창문을 통해니까 내가 지붕창을 통해서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럼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 맞지? 되셨나요? 좋아. 4번 아니면 5번이야. 까지 남겨놓고 가면 돼. 굿. 자, 그런 다음 세 번째 다작품을 풀러가야 되는데 이문원 노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필이죠. 그래서 좀 약간 썰을 좀 풀자면 지금 우리 중간고사한테 미쳤어. 육모에서도 그 수필이 나왔었고요. 그죠? 지금 구모에서도 수필이야? 아니 왜 안 나온 거야, 극이?
극이 안 나오면 더 미쳐. 차라리 여기서 극이 나오면 얘들아 수필에 집중하자. 오케이? 다만 연계도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자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오히려 극이 안 나왔거든. 그리고 게다가 극이 안 나온 지 꽤 됐거든. 그래서 극도 봐야 돼. 결론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극문학 작품 말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연극, 대본. 수특에 나와 있는 작품들 선생님 다 건너뛰었던 건 기억하지? 네. 근데 해두라고. 특히 하나만 더. 특히 뭐 중심으로. 자, 선생님 예측해볼까? 여러분들 지금 이감 우리 결제했잖아. 그치? 이감 이제 주문 받아서 매주 오면 아마 몇 주 차인가 이감 모고에서 예삭하는 수능 출제 작품 베스트가 나올 거야. 그 AAA 그거 기억하지? 네. 거기에 선생님 예상해볼게. 극작품의 천승사의 만선은 또 AA일 거야. 왜? 너 그동안 기출문제 여러 번 반복 화제되던 작품이거든. 무슨 말인지 감 잡혀?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알려드리는 거야. 알겠지? 극문학 작품도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죠?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수필은 방법론만 따져보자. 자, 수필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결국에 시험 문제 내는 건 표현상 특징 문제 하나랑 소재 태도 판단하는 문제 2개 딱 내는 거잖아. 그게 첫 번째 문제랑 마지막 문제가 보통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이 작품도 작품의 해석 가이드를 줄 거야. 가이드를 읽어놓고 중심 소재 먼저 파악하고 그 소재에 대한 개성적 태도를 읽고 그걸 기준으로 무슨 문제를 낸 건지 판단하면 문제가 답이 나와. 됐어? 자, 가볼게.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문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무슨 원, 정자원 이런 식이야. 오케이?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무성하게 오랫동안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그림입니다. 오케이. 이문원에 가면 노종, 늙은 종자의 한 소나무가 뭐에 동감을 받아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지. 뭐예요? 그러면 이 소나무가 바로 중심 소재가 되겠죠. 중심 태도는 뭐예요? 소나무가 혼자 자란 게 아니라 인간의 도움을 받았다. 이게 핵심이네. 벌써 다 알려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아니야. 주제를 다 알려주고 시작하네. 이게 도움을 인간에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주고받은 관계래요.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공생이지. 맞아? 나무는 인간에게 뭔가 도움을 줬을 거고 인간은 나무에게 뭔가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 빠르게 스캔 작업해보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정말 빠르게 갈 거야. 1문단. 이문원 동쪽엔 늙은 나무가 잠깐만. 소나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미안해. 쌤이 너무 오바를 쳤다. 야. 소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라고 할게. 오케이? 동쪽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100여 년 된 것 같은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B 부분.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기둥이 12개래요. 뭔 소리예요? 이 나무는 기둥으로 받쳐 놓아야만 자랄 수 있는 좀 취약한 나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넓은 나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밑에 그늘이 생겨서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있으면 소나무 맞구만 진짜 괜히 지웠네.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대요. 그러니까 얘는 뭘 제공해 주는 거야? 그늘을 제공해 주죠. 됐어요? 그러면서 설명 들어갑니다. 하루는 동료에게 내가 말했죠. 이 나무는 독특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풀이나 나무가 살아갈 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 버릴게요. 각각의 계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는요, 튼튼한 기둥을 가지고 자신의 가지를 버텨내죠. 풀은요, 튼튼한 풀이를 통해서 짓밟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튼튼함을 가지는 거지. 그렇게 각자 방법을, 계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소나무는 말이야, 인간에게 도움을 받았지. 그럼 이건 취약한 걸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는 기둥이 이만큼 있으면 나무가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근데 얘는 나무가 이렇게까지 펼쳐져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다 기둥을 받쳐놓은 거잖아. 12개나 맞춰놨다며. 그래서 아주 넓은 연적을 차지한 나무가 된 거지. 그리고 그 덕분에 넓은 그늘도 만들어주게 된 거고. 즉, 혼자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싶은 거겠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성공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 2개의 문단을 볼게요. 가축이 인간에 의지하여 살아가든. 그치? 여기서 뿔 얘기하죠? 그 염소 중에 그런 염소도 있다며. 이렇게 뿔이 자기 뇌 쪽으로 자라서 그냥 냅두면 머리 뚫어버리는, 그래서 자살당하는 염소가 있대잖아. 무슨 염소라고 했지? 이름이 있었는데. 방금 검색해봤는데 또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염소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하지만 그 염소는 또 인간에게 뭐 젖과, 그치?
털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나중에는 약으로도 될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 중요한 말이야. 저 깊은 산중 인적 꺾인 살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오케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번성할 수 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자, 그게 핵심이겠지. 도움을 주고 받다가 핵심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27번 문제에서의 오답 포인트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다 맞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맞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지금 이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러한 관점으로 글을 보래매. 그러면 선지에선 분명히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공생, 이익을 주고 받음, 그런 얘기가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3번 보세요.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잖아. 자, 뭐 가지고 장면을 쳐왔어? 얘들은 각각의 계책이 있는 반면에 얘는 공생에 따른 이 차이점을 오히려 공통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이익을 얘기했던 거니까.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자, 나머지 작품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로 좀 할게요. 자, 먼저 그 다음 세트는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뭐 작품을 분석하자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총평 때 말씀드렸어. 통째로 들고 오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슬펐던 거는 31번 문제야. 31번 문제 혹시 틀린 사람 있어? 없어? 오, 훌륭합니다. 31번. 이게 오답률 오답 6위가 나왔더라고요. 저 틀렸어요. 아, 몇 번 했냐? 저 4번 했어요. 이게 4번이랑 5번이 베스트 오답이야. 그러니까 왜 끌려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자, 이걸 생각해야 된다. 좀 제발 침착하게 읽어.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지문을 얼마나 꼼꼼하게 제대로 읽었는지가 판단되는 부분이야. 자, 답의 근거만 빨리 잡을게. 분명히 첫 번째 문단에서 민도식이 험악해진 분위기를 막 가라앉히죠. 가라앉히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기억 부분 잠깐만 눈으로 봐.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아예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마음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막 서로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따르면 안 된다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야, 그거는 각자 알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판단한 거였잖아.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은 민도식의 주체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민도식은 어떻게 했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빨리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일단 나오긴 했는데 문 입구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일렬 도열해가지고 막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체조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아, 그래서 저길 가야 돼 말아야 되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끝나잖아. 즉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지만 행동으로는 어쩔 줄 모르는 우유부단한 사람인 거지. 그 특성을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2번 선지를 보세요. 권 씨를 노르객감으로 삼자는 정상태의 문제를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오케이, 그 맞아요. 그래, 괜찮아요. 근데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거야? 민도식은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니? 아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니? 아닌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입자 아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기가 스스로 각자 판단하면 될 일이다. 의견 밝혔잖아. 이게 왜 틀린 말이야? 이게 왜 맞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건데 문제는 이게 또 뭐야? 안 보인 거지.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진짜로. 지치면 안 돼, 얘들아. 지치지 마. 특히 지치는 거 조심해 주시고. 4번 선지도 논리를 거부하고는 싶지만, 왜? 머리로는 싫어. 저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 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이라고 했었잖아. 그런 내용이 있었다.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 뒤에 넘어가서 정철의 시조랑 호화곡이 있습니다. 호화곡 뭐예요? 연계잖아. 날로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33번 즉시 해결되었나요? 그리고 이번 문제 세트가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점, 바로 정철의 시조가 나왔다는 건데, 가작품은 너무 쉬워서 넘어가고요. 나작품만 빠르게 설명해보면, 심의산 서너바퀴 감돌아 서휘돌아 들어. 자,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5, 6월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무슨 계절이라고 생각했니? 5, 6월이 뭐야?
계절로 답해줘. 온주월이 계절이 뭘까요? 지금 이거 조선시대라는 걸 생각해. 음력이야? 여름이야. 여기다 봄 이러지 마. 여름이야. 근데 한여름인데 살얼음, 된설이, 자체는 살얼음, 된설이, 자체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한여름에 무슨 얼음에 서리에 눈이야. 특히 얘들아 자체눈은 엄청 나오는 단어잖아. 무슨 뜻이거든? 진눈깨비란 뜻이야. 질척질척거리는 눈이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눈이 내렸거늘 보았는가 이마 온 놈이 온 말을 해도 님이 짐작해달래잖아. 그럼 여기서 이런 고전시가의 양반의 시조라는 거 뻔히 알고 이때 이미 왕이라는 걸 안다면 이때 온 놈은 뭘 말하는 거겠니? 모함하는 자들이지. 간신배. 그리고 그게 보기에 나와 있잖아 그냥. 그리고 온 말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요거요. 맞습니까? 너무 정치적 발언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얘기가 뉴스에 엄청 나오고 있죠.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니까 가려 들으세요. 가려 들으세요. 그들의 논리는 이래. 자, 네가 내 이제 아들이야. 내가 아들한테 평소에 용돈을 줬어. 오케이? 근데 이 친구가 저기 서영 씨네 집 회사에 취직을 했네? 난 참고로 서영 씨를 아는 사람이야. 취직했네. 잘 됐네, 얘다. 그럼 내가 이제 너 용돈 안 줘도 되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을 주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서 월급을 받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게 되었어. 자, 그래서 검찰은 당신은 돈을 주지 않게 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얻었으니까 당신은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논리야. 이해가 되니? 당신의 아들이 월급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월급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다. 아는 사이지 않느냐? 선생님이 이용한 거래.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이 알겠지? 선생님의 의견이랑 아닌 쪽도 이건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야. 근데 난 억울해.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되는지 생각 좀 해봐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게 말이 되냐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측에서 말하는 어떤 이유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아무튼 간에. 자, 이런 말을 하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몇 번이었어? 34번 문제가, 봐봐. 너무 쉽잖아. 3번 선지. 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당쟁 상황 맞지? 당쟁이니까 막 온갖 모함이 오가는 거지. 제 아는 사람한테 뇌물 받았대요. 근데 뇌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뭐 돌려받은 걸로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낼 때 굳은 마음을 견지한다. 견지한다는 또 무슨 뜻이야? 견지하다 무슨 뜻이야? 예. 태도를 유지하다. 특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 견지하는 거라고 불러.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야 이게? 아니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됐지? 이렇게 작품 해석해가지고 문제만 풀어주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세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미안해. 또 시간 오버했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